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도 종목 얘기들 많이 있는데 녹음은 되도록 안 하고 있어요. 좀 오늘도 다들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그 대신 업데이트들은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주가보다는 오미크론이 이렇게 되면은 다들 좀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죠, 지금. 네, 일단은 뭐 한국은행은 둘째 치고 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연준의 지금의 방향성에 있을 때 뭐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은 오미크론이라는 자체가 조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테이퍼링을 종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정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오미크론 자체가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는 거를 방해하진 않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자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관련된 이슈들 정리한 건데 어제 이제 상원을 이어서 하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자료에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어제 자료였기 때문에 상원 그 청문회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하원은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으로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물가 테이퍼링, 오미크론 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물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에 있어서 이제 하원 그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의미 있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그 공급 그런 병목 현상이라든지 공급 쪽 좀 제약들이 물가에 미친 영향력이 조금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걸 인정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좀 포인트로 문장을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했던 부분이 세 번째 문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뭐랄까요 트랜스토리라는 그 단어를 리타이어하는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그 말 했습니다. 때문에 다들 놀랬죠. 네, 사실상 근데 그 트랜스토리라는 단어를 조금 불확실성이 내포된 의미로 바꿨던 게 11월 FOMC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토리 팩터라는 문구에서 expected to be 트랜스토리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이라고 문구가 바뀌었었고 저는 이 문구의 변화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조금은 시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완전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트랜스토리라는 단어를 이제는 좀 안 쓸 것 같다라는 점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했던 연준에서 전망을 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이슈는 이러한 공급 사이드 측면의 문제들을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그랬지만 파월 의장이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수요가 매우 강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이 됐지만 공급 측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지속될 거다라는 점을 몰랐다라고 이제 상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이제 고용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에 근간에는 물가의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완전 고용의 안정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점을 얘기했다는 점은 결국에는 내년에 만약에 물가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들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12월달 FOMC에서 이걸 가속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의사록 때 녹음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제임스 블라드라든지 클라리다 부의장 몇몇의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러한 그 테이퍼링 가속도, 가속화 규모를 150억 달러에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12월 FOMC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저는 12월에 뭐 바로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12월 달은 150억으로 줄이고 그 다음 달 거 1월 달 거를 300억 달러 정도로 늘리지 않을까 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뭐 불확실성 요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전망을 했을 때 이제 오미크론 자체를 좀 반영을 해서 전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오미크론의 전개 방향성이 조금 더 뭐 심각하게 전개가 된다면은 이제 연준이 전망을 했을 때 포함을 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베이스라인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조금 주요하게 보셔야
다뤄야 되는 이슈들을 정리를 같이 해놨는데 오른쪽 표일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이제 금리를 움직일 때 있어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슈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좀 중요할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캘리포니아 주였나요? 거기서 확진자가 처음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봉쇄 조치까지 단행이 돼가지고 이제 리오프닝을 발생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은 이제 뭔가 그 미국채 장기물 금리 더 가파르게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은 원래는 12월 3일까지가 데드라인이었는데 지지난주였나요? 옐런 의장이 15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지나면 진짜 미국채는 디폴트가 나는 시점인 거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더는 안 되는. 네, 더는 이제 미룰 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전까지 이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뭐 금리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삐그덕거리거나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조금 뭐 하루 이틀 전까지도 얘기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단기물 금리 둘 다 해당되는 금리 상승 요인이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12월 FOMC 역시도 이제 12월 14일부터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16일 새벽에 확인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밑에 체크 포인트라고 적어놨지만 물가에 대한 전망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전망치 수정 전망치가 함께 나오는데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점도표를 보신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9월달 FOMC 점도표를 보시면은 18명 위원들 중에서 9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22년도에. 근데 만약에 절반 이제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이제 이러한 금리 인상을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은 사실상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FOMC 회의 뭐 전후로 이제 금리가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연준 정상화의 기조를 지속할 거다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 강조해 드렸듯이 이제 고용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오늘 하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러한 전망에는 좀 확신은 할 수는 없다라고 중립적으로 조금은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죠. 또 파월 의장이.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테이퍼링을 빠르게 종료시켜 놓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은 빠르게 조금은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갑자기 연준 파월 의장이 스탠스가 조금 바뀐 느낌인 거잖아요. 지지난번 지지난날만 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되게 그냥 제 약간 뇌피셜일 수 있는데 재지명이 된 건 맞지만 아직 투표는 안 했습니다. 상원의 투표가 그래? 없대. 재지명만 되고 아직 그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조금 의식하지 않았나라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를 이제 조금 덜 민망하게 바꾸고 싶으면은 오미크론 요게 참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이어진다면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나라 판단하고 있어서 이러한 좀 뇌피셜적인 내용 더 첨가할 생각하시면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 조금은 급격하게 스탠스를 변하지 않았을까. 오미크론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미국 장기채는 자꾸 내려가고 단기채는 올라오고 네. 이런 흐름들도 좀 부정적인데 또 하나는 오미크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연준도 테이퍼링도 뭐 속도를 또 서두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도 있던데, 하여튼 이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니까 빨리 테이퍼링부터 종료는 해놔야 되는 거네. 네, 이게. 그리고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제 이러한 오미크론 이슈가 심각해지면은 오히려 이제 디플레라든지, 그러니까 인플레는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오히려 더 빨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네, 진짜.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은 이제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종료시키고 금리 인상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여부를 선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늦춰지거나 이게 더 뭐 미루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제 또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때문에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제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은 돈이 그만큼 또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량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정 부양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같은 이러한 또 변이 바이러스 또는 공급망 차질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물가의 상방 리스크는 여전히 높게 남아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러한 걸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아침에. 네, 오늘 발표가 됐는데 3%, 후반대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또 코멘트를 할 것 같긴 한데, 올라가서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확실히 한국은행에서도 조금은 전망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 11월 금통위에서 물가 전망치를 높이긴 했는데, 이게 12월 달까지도 3%대가 나오면은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인가로 올렸었는데,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국은행도 조금 글로벌 중앙은행의 시각처럼 내년도에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수 있는 점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뭐 우리가 다 알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아침에 하여튼 잠깐 녹음하자고 했어요. 네. 고생하셨고,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